오늘 구름이 너무 이쁘게 하늘에 떠 있네요. 낮게 깔려 있으면서 몽글몽글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볼타 X2 자바에서 나온 반접이식 자전거입니다. 20인치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7단 수원이 드레일러를 가지고 있고, 앞에는 50T, 뒤에는 14에 28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스프라켓 정보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지금 좀 타보니까 필수로 1순위로 좀 바꿔야 할 곳이 일단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바로 핸들 그립과 안장이에요. 안장. 핸들 그립이랑 안장은, 그립은 솔직히 이런 둥근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립은 그냥 저만의 1순위입니다. 근데 안장은 아마 대부분이 1순위로 바꾸실 것 같긴 해요. 안장이 잠깐 타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오늘 한 10km, 출근 거리 한 11km 정도를 달리니까 한 5km 정도 지점부터 조금 이제 엉덩이가 아픈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좀 좁으면서 뭐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받쳐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립과 안장을 1순위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좀 조용한 곳까지 달려가지고 기본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근처에서 간단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넓고 조용하진 않은 것 같은데, 램이. 자, 이게 자바에서 나온 볼타 X2 20인치 알루미늄 유압식 자전거입니다. 접이 방식은 반접이 방식이고, 앞에 이렇게 캐리어 블럭을 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운 방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운용 그 캐리어 블럭을 달 수 있는 그런 아답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운용 캐리어 블럭으로 다셔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찾다가 이게 하나 그래도 있더라고요. 다운용 호환 시켜주는 그 캐리어 블럭 어댑터가 있어서 겨우겨우 저도 달았습니다. 일단 달고 오늘 지금 출근을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주행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20인치라 그런지 좋습니다. 20인치라 주행성 좋고, 그리고 핸들바가 생각보다 높아요. 아무래도 이게 자바 핸들바, 자바 네오 시리즈 핸들바랑 비슷한 길이 같은데, 앞쪽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앞쪽이 좀 이렇게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이 안장 위치, 제가 항상 타는 그 안장 높이에 비해서 핸들바가 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안장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좁아요. 이게 좁아가지고 좁고 너무 말랑해요. 너무 말랑해서 잠깐 타긴 좋은데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게 좀 푹 들어가면서 이제 엉덩이 쪽을 좀 압박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체를 하는 1순위로 잡았고요. 그립도 마찬가지로, 이 그립 자체가 편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립의 지금 이 위치 자체도 좀 안 맞고 하다 보니 디자인도 좀 해치는 감이 있고 해서, 그립은 여기 이렇게 에르곤 그립 비슷하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긴 거, 그런 걸로 바꿔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쓸 거면은 이너바 핸들을 못 쓰거든요. 아무래도 요 상황상 이너바 핸드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바핸드가 있는 그런 그립으로 사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제가 차차 아마 그 부분은 좀 바꿔볼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성비 좋게 타는 녀석이라서 이거를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더 이것저것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렸지만 1순위가 안장과 그립, 그리고 2순위가 체인링이 너무 커요. 이거 50T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상세 페이지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게 체이닝이 너무 커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언덕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조금 뭐랄까 힘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체인링을 제가 보기에는 한 45T, 48T 정도로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상세 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체인링이 52T네요. 어쩐지 52T입니다. 52T. 그래서 좀 샤방한 라이딩은 조금 힘들어요. 샤방한 라이딩 하려면은 뒤에 1, 2단, 1, 2, 3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좀 샤방하고, 언덕이 좀 있는 곳에서는 솔직히 좀 힘에 붙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48T 또는 45T 정도로. 대신에 이건 체인 링만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크랭크 자체를 아예 바꿔주셔야 됩니다. 전 집에 있는 크랭크 남은 걸로 한번 바꿔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조금 힘에 붙인다 싶으시면은 크랭크 자체를 바꾸시면서 45T 정도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편안하게 타실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 45T 크랭크 포함해서 가격이 아마 3만원 내외로 사각비비용은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실 분들은 그렇게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타이어라든지 휠셋의 구름성은 그냥 딱 이 가격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주행성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접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접을 때는 일단은 이거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를 딱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스트를 쭉 내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러면 딱 이 상태에서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서 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접으면은 딱 이 상태가 나옵니다. 이 모양이 나와요. 완전히 접으면.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는 여기를 잡고 끌고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자석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자석이 조금만 틀어져도 풀리네요. 자석이 강하진 않아서 이걸 끌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혹시라도 끌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아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밀고 다니시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접어진 상태에서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 보이시죠? 케이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퍼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퍼스트가. 그리고 자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 핸들포스트 부분도 이렇게, 핸들 아마 이 선 길이 자체는 거의 맞아가지고 아마 높아도 한 2, 3cm 더 높은 핸들바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많이 높은 걸로 바꾸려면 케이블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자바 코리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들여오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비슷한 스펙으로는 이 가격대가 없어요. 일단 다시 펴는 모습.
핸들바를 펴주시고, 그 다음에 쫙 펴서 내려주시고, 시트포스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여기 보면 C포스트가 내려감이 없어요. 이것도 C포스트가 밀려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타본 상황에서는 C포스트가 밀림도 없고, 대신에 구입했을 때 이게 좀 풀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잠궈 가지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30만원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전거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라고 보여집니다. 킥스탠드까지 달면 좀 더 편하게 아무래도 타실 수 있겠죠. 진짜 마실용으로 잠깐 다닐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뭐 더 좋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 저렴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렴한 거 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60만원대 막 5, 60만원대 자전거랑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그 정도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낫고, 진짜 저렴하게 막 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일단 브레이크 자체가 유압식 브레이크라는 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 멈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압식 브레이크가 그만큼 성능은 확실히 좋습니다. 기계식이나 아니면 V 브레이크나 림 브레이크 같은 걸 쓰다가 이 디스크, 그것도 이제 유압식을 써보시면은 이 손에 들어가는 힘 자체가 적은 힘으로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이크 레버 부분은 아무리 봐도 자바네오랑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요 위에 있는 이 레터링 빼고는 자바네오랑 같은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것도 아마 이건 틀리네요. 요거는 좀 틀립니다. 밑에 있는 애는 아마 이거 전용으로 또 나온 다른 저렴한 여성인 것 같고, 위에 있는 브레이크 레버 부분은 자바네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네오랑 다를 바 없어 보여서 성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일단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1순위로는 안장과 그립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순위가 아마 C포스트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그러니까 크랭크라기보다는 체인링이죠. 그러니까 크랭크와 페달도 접이식이긴 한데 저가형 접이식이라서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을 좀 잘못 줘버리면은 언제 부서질지 모릅니다. 요런 스타일의 페달에 파손된 사례를 많이 봐가지고 저도 페달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튼튼한 걸로. 이 자전거가 뭐 그렇게까지 무게를 줄일 만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적당한 가격대에 튼튼한 페달로 교체를 해주시면은 오래오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인 링 자체가 이게 일체형이라서 그래서 크랭크 교체를 말씀드린 건데, 체인 링이 52T네요. 기본이 52T면은 꽤 큰 축에 속하거든요. 속도 내기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샤방하게 타기에는 살짝 무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성비 있게 타려고 샀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안장과 그립만 바꿔주시면은 나머지는 순정으로 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욕심에 이 크랭크가 너무 큰데 좀 더 편하게 달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40한 5T 정도 되는 녀석으로 이제 크랭크를 바꿔줄 예정이고요. 그립이랑 안장은 내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잡고 앉는 부분이라서
1순위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만족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도 혹시라도 그냥 이걸 그대로 쓰실 분들은 양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립의 일정 부분을 잘라내고 얘를 좀 줄여주시면은 양쪽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제 편의성에 맞춰서 이것저것 좀 손본 후에 한 번 더 이제 최종 리뷰를 하겠지만, 이 순정 상태에서의 리뷰를 해보자면은, 최종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거를 50만원 60만원대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을 보자면은 그래도 30만원 초반대 살 수 있는 자전거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값어치는 한 40만원대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바코리아에서 마진을 좀 포기한 상태로 최소한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들여오셨다고 하는데, 요 정도 스펙이면은 여기서 최소한 5만원은 더 붙여서 파셔도 살릴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30만원 안 넘게 배송비 일단 빼고 30만원 안 넘게 책정을 하셨어요. 100원이 빠지지만 29만 9,900원이 드는데요, 보니까 100원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30만원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전거 중에서는 감히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막 타거나 잠깐 타실 용도로 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 자전거를 내가 진짜 이 자전거의 프레임이 이뻐서 다른 거 다 빼고 프레임 때문에 구입했다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으니까 요 상태에서 최소한의 것만 변경해서 타실 분들이 구입하시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최소한의 것,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그립과 안장입니다. 그립과 안장만 바꿔줘도 일반적으로 타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자체도 좋고, 기어 변속도 칼변속이에요, 칼변속. 제가 지금 받은 상태 그대로 쓰고 있는데 기어 변속도 칼변속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매장에서 구입하시면서 100% 완조립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는데, 주변에 좀 자전거를 아실 만한 분에게 조립을 요청하시거나, 이게 따로 조립할 건 없었거든요. 보셨다시피 거의 이게 제가 받은 것만 이렇게 박스 큰 걸로 해서 오는 건지, 이게 이게 핸들바만 접혀가지고 담아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비식 자전거가 박스가 왜 이렇게 커 했는데, 이게 반만, 핸들바만 접혀가지고 담겨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조립할 것도 없어요. 진짜 페달 조립하고, 페달 조립할 때는 그 페달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공구가 따로 들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달에 맞는 렌치는 있어야 됩니다. 집에 몽키 스패너 이런 게 있으면은, 대신에 좀 몽키 스패너가 크면 안 돼요. 좀 작은 애여야지 그 나사 부분을 잡고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몽키 스패너, 아마 다이소 가면은 작은 거 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조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조금 제가 손을 봐놓은 X2 버전을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